이번 시간에는 6장 권한 처리에서 권한 처리 로직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로직과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로직과는 상관없는 코드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즈니스 로직과 상관없는 코드들을 베이스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 몰아놓을 거예요. 이 베이스 액티비티를 만들 때는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게, 기존의 액티비티를 만들 때는 이 액티비티 베이직 액티비티 혹은 MT 액티비티로 만들었는데, 베이스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그냥 코틀린 클래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메인 액티비티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앱 컴팻 액티비티 대신 베이스 액티비티가 될 거고요. 요 메인 액티비티가 상속받았던 앱 컴팻 액티비티는 베이스 액티비티가 대신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Alt 엔터에서 임포트. 다음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베이스 액티비티가 오픈이거나 혹은 추상 클래스여야 돼요. 근데 이제 오픈이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오픈이라고 해주면 빨간 줄이 없어질 거예요. 앱스트랙트라고도 해줄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좋은 건 뭐냐면은, 추상 클래스는 베이스 액티비티가 추상 클래스가 됐는데 이제 new를 할 수가 없어요. 베이스 액티비티 이렇게 해서 뭐 베이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상속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클래스를 설계를 했는데 얘는 직접 사용되지는 않고 어딘가에 상속 받았을 때만 동작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앱스트랙트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베이스 액티비티나 뭐 나중에 베이스 뷰, 베이스 프래그먼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직접 new를 해서는 쓰지 못하게. new라는 용어가 코틀린에는 없죠. 제가 자바랑 좀 헷갈렸네요. new가 아니라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베이스 액티비티에다가 구현을 하나씩 할 텐데, 순서대로 권한체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권한 검사를 하죠. 그리고 권한이 없으면 권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팝업이 하나 뜨게 되고, 다음에 사용자가 이 팝업에서 권한 관련 승인이 됐든 거절을 했던 결과 처리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코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권한 검사하는 거를 책에서는 require permissions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퍼미션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실제에는 permissions를 배열 형태로 넘겨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권한 처리할 때 꼭 필요했던 게 리퀘스트 코드라는 게 있었죠. 어디서 요청된 권한 처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는 꼭 받아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require permission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마시멜로 API 버전이 마시멜로 이하이면 권한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if 이 마시멜로 버전이 build.버전.sdk int 값이 마시멜로 이전이면, m이 마시멜로거든요. 이전이면 그냥 권한 처리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else에만 권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요 권한 처리가 필요 없을 때 호출할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from 이건 이미 권한이 다 승인돼 있어 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granted. 그리고 알려주는데 네가 요청한 코드는 이거였어 라고 리퀘스트 코드까지 친절하게 같이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미 다 승인됐어 라고 알려주면 되니까 이 permission granted를 리퀘스트 코드와 함께 호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호출하겠죠. 얘를 넘겨서 그럼 permission granted가 호출되면 여기 코드가 실행되면 되잖아요. 이때 내가 앱스트랙트로 설계한 이유는 이 상속받은 뭔가와 연계되기 위해서 혹은 강요하기 위해서 네가 꼭 이 코드는 구현했으면 좋겠어 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앱스트랙트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코드 블럭을 지우고 앱스트랙트라는 예약어를 붙여주면 상속받은 축에서는 무조건 이 코드를 강제적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이제 빨간색이 떴죠. 올려보면 class main activity is not abstract and does not implement abstract base class member. 여기 앱스트랙트로 된 멤버를 구현하지 않아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겁니다.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게끔. 그럼 이제 여기서 컨트롤 I를 눌러서 퍼미션 그랜트들을 구현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토스트에 권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스 액티비티를 통해서 권한 검사를 요청하고 권한이 처리되면 베이스 액티비티가 퍼미션 그랜티드를 호출하는데 이 앱스트랙트는 껍데기만 있어서 자신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요. 상속받은 측의 구현체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서 require permissions라는 애를 호출을 할 거예요.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러면 이게 베이스 액티비티의 권한 검사인 require permission을 호출했다가 결과 처리에서는 다시 permission granted를 호출하니까 얘는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와서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rmission granted까지는 했고 아닐 경우에는 권한 요청을 해야겠죠. 이 퍼미션즈에 넘어온 권한들로. 그래서 activity compat request permissions라고 있죠. 여기에 this를 넘겨주면 되고 다음에 위에 받은 permissions와 request 코드까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권한 요청이 넘어갈 거고 이제 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면 권한 요청. 결과 처리를 하면 되죠.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첫 번째 슈퍼로 시작한 얘는 없어도 됩니다. 얘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여기서 권한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리퀘스트 코드 퍼미션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랜트 리절트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퍼미션즈로 권한이 2개 들어왔으면 2개, 3개 들어왔으면 3개를 검색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포문을 사용해서 result in grant result를 반복문을 돌면서 if result가 granted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패키지 manage.permission granted 얘를 체크해서 뭐 하나라도 승인이 안 돼 있으면 승인이 안 됐다고 요청을 알려주는 거죠. 승인이 안 됐다고. 근데 이 코드 자체를 얘가 어레이잖아요. 어레이나 혹은 컬렉션 같은 경우는 all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grant result.all 해서 이제 이 grant result all을 하면 요 블럭 안으로
이 그랜트 리절트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꺼낼 수 있거든요. 인트 어레이니까 숫자 값이 하나씩 떨어지겠죠. 그 숫자 값은 대부분이 아니라 퍼미션 그랜티드 0 혹은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값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값을 검사를 해서 숫자 값을 검사하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아이템은 IT라는 예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IT가 패키지 매니저 점 퍼미션 그랜티드인지를 체크해서 전부 다 그랜트가 됐으면 반환 값으로 전체가 승인됐다라고 넘어오고요. 하나라도 승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는 승인되지 않았다고 false가 넘어오게 됩니다. 전체면 true, 하나라도 아니면 false. 그래서 얘가 승인이 체크할 때는 그냥 if 문으로 얘가 true인지를 체크하고 true이면 아까처럼 이 permission granted를 호출하면서 리퀘스트 코드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아닐 경우는 이제 permission denied를 하나 설계를 하시고 아이고 리퀘스트 코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호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액티비티 준비는 마쳤습니다. 베이스 액티비티 준비는 마쳤고 메인 액티비티 가서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빨간 줄이 뜬 거는 지금 퍼미션 그랜티드는 됐는데 디나이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얘도 구현을 해줍니다. 투두는 지우시고. 자, 이제 화면에 가서 버튼을 하나 만들 텐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두 개의 권한을 처리할 거예요. 일단 여기다 권한을 두 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는 퍼미션 카메라 배열에 담겨야 되니까 array of로 manifest 점 permission 점 아이고 임포트를 안 했나 보네. manifest를 꼭 임포트를 해주시고 안드로이드 패키지에 manifest입니다. 카메라를 하나를 변수에 이렇게 담아두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지 manifest 점 permission 점 스토리지인데 리드나 라이트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습용이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앱이 시작되자마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저 카메라 버튼 하나만 두시면 돼요. 버튼을 가져다 놓고 텍스트에는 카메라, 아이디에는 btn 카메라, current 파일, 리팩터 적용을 하시고 이 뷰에 접근하기 위해서 뷰 바인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인딩을 만들고 activity main binding 점 inflate layout inflator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set content view에 binding 점 route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앱이 시작되면 스토리지 권한을 처리한다. 그래서 require permissions에다가 스토리지 그냥 미리 만들어놨죠. 스토리지를 넘기고 다음에 리퀘스트 코드 요청 코드를 넘기면 되는데 요청 코드가 선언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발
뭐 REQ 스토리지 그냥 99로 할까요? 예, REQ 스토리지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REQ 스토리지랑 펌 스토리지 권한을 담아서 require permission이 실행이 될 거고, 가서 버전 체크를 한 다음에 마시멜로우 이전이면 그냥 승인이 됐다라고 1위로 넘어올 거예요. 퍼미션 그랜티드로. 그러면 내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버튼이 눌렀을 때는 카메라 권한도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퍼미션 그랜티드에서는 웬문이 사용이 됩니다. 리퀘스트 코드가 이 REQ 스토리지일 경우 처리를 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지일 경우는 그냥 일단 스토리지 권한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스토리지 권한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 denied로 넘어오겠죠. 어찌 됐든 이제 다시 따라가 보면 require permission 스토리지 요청을 했는데 마시멜로 이하라서 권한이 없으면 권한 요청을 하겠죠. 팝업이 하나 떴는데 사용자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로 넘어갔다가 permission denied 처리되겠죠. 그래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여기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권한이 없으면 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권한의 경우는 피니시도 같이 호출해서 앱을 좀 강제 종료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카메라 버튼이 클릭되면 권한 처리 후 카메라를 오픈한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BTN 카메라 클릭되면 역시 똑같아요. require permission 제가 호출될 거고, 여기 들어가는 인자만 카메라 권한이랑 카메라 요청이 없네요. REQ 카메라라고 할게요. 100번. 그래서 REQ 카메라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랑 똑같죠. require permission 가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자, 권한이 승인됐으면 1로 가고, 권한이 승인되지 않았으면 1로 가요. 승인됐을 때 처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코드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일 경우에는 오픈 카메라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뭔가 코드가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수로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용어를 함수랑 메서드를 번갈아 가면 쓸 수 있는데 둘 다 같은 얘기니까 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픈 카메라. 그래서 이 오픈 카메라에서는 인텐트를 하나 만들고 미리 정의되어 있는 상수를 인텐트에 전달을 하면 카메라가 열리죠. 이게 미디어 스토어에 액션 이미지 캡처랑 비디오 캡처가 있는데, 이미지 캡처를 하면 사진을 찍는 거고요. 얘는 영상을 녹화하는 겁니다. 앞에 강의에서 이미지 캡처를 썼으니까 여기는 비디오 캡처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인텐트랑 이제 여기는 뭐랄까요? 101번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예, 리퀘스트 코드가 101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REQ 카메라니까 저기는 테이크 카메라로 할까요? 테이크 카메라. 이름을 요걸 좀 잘 짓긴 해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어서. 테이크 카메라 코드를 넘기면 나중에 on activity result를 여기 또 만들겠죠. activity result activity result네. 만들어서 코드 하나 지워졌구나. if
체크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OK이고 웹문에서 리퀘스트 코드가 take 카메라이면 자, 카메라 촬영 결과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take 비디오죠. 여기 비디오 캡처인데 이름을 일단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거절됐을 때, 카메라 권한이 거정됐을 때는 얘는 앱을 종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니시는 호출할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 권한이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는 다 만드신 것 같아요. 권한이 만약에 늘어나면 여기에 코드들만, 상수들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나씩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앱을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권한이 승인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설치한 앱에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니구나. 앱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하고 그게 아니군요.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큰일 날 뻔해. 매니페스트에 유즈 퍼미션을 빠뜨렸네요. 유즈 퍼미션 하나 카메라 유즈 퍼미션에 뭐였더라? 리드였나요?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개발하다 보면 이거 자주 빠뜨립니다.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앱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앱이 실행되자마자 스토리지 권한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웠다 다시 설치를 할게요. 앱 인포. 잠깐만. 퍼미션 권한이 없는데 실행이 돼버리네요. 이거는 코드가 틀린 것 같습니다. require permission에 스토리지 권한을 요청했을 때 마시멜로보다 크거나 같으면이라고 하였네요. 작으면입니다. 네, 미만이면.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권한 같은 경우는 지금 allow랑 deny 두 개밖에 안 뜨죠.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한마다. 카메라는 세 개가 뜰 거예요. 카메라나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차이가 있으니까 코드상에는 별 차이 없어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팝업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llow base activity가 이 스토리지에 권한을 요청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deni를 하면 만약에 스토리지 권한 없으면 앱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앱이 종료됐죠. 정상적으로. 여기 다시 실행해 보면 다시 물어보죠. 이때 허락을 해주면 권한이 승인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카메라가 따로 동작을 하게끔 권한을 나눠놨죠. 그래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물어봅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민감한 정보라서 세 개를 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while using this app, only this time, deni를 하는데, only this time을 하면 앱을 껐다가 다시 실행했을 때 항상 다시 물어봐요. 이번에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갔지? 액션 비디오 캡처로 했죠. 그래서 비디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녹화가 진행되고 녹화를 종료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on activity result 쪽으로 값이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베이스 액티비티를 활용하시면 내가 권한과 관련된 처리를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한 코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베이스 액티비티에 권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뭐 상수라든지 혹은 다른 유틸리티성의 코드들을 가져다 놓고 쓸 수 있어서 베이스 액티비티로 설계를 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